자, 지난 시간에 등기 효력 봤죠. 등기를 마쳤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 몇 가지 효력이 있었죠. 라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6가지 효력이 있었죠. 자, 권리변동적 효력부터 해서 쭉 나왔었는데 이런 효력이 발생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자, 교재 보시면 65페이지 등기의 유효 요건인데, 자, 등기가 뭐가 되려면 유효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2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실체적 요건이 먼저 나오는데, 자, 실체를 따지기 전에 자, 사실 이게 필요하죠. 형식적 요건은 뭔 말이냐면요, 등기는 절차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뭐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나와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계약서 쓰고 잔금 치고 인도받았을지라도, 물건을 인도받았을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갑과 을 사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실체적 요건을 보기 전에 일단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등기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교재를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 가로 2번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인데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매매계약 체결했어도 뭐 없으면, 등기 없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의 존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등기의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기가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에서요, 기억번은 뭐 줄 긋지 말고 읽으시면 되고, 니은번 불법 말소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제3자 불법행위나, 자, 약간 어려운 말 나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란 나쁜 놈이야. 서류를 유조해서 이게 무효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순위번 6번, 5번 등기를 말소했는데, 자, 그럼 서류를 유조해서 5번 등기를 말소시켰단 말은 실제로 누구 거다? 을 거다. 이게 지금 뭐가 됐다? 불법으로 말소됐죠. 자, 을의 등기가 사라졌잖아요. 자, 을은 권리를 잃어버릴까요? 자, 거기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니은번 두 번째 줄 끝부분이야.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는 효력이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지 효력이 존속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더라도 이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어렵죠. 자, 쉬운 걸로 비교를 해둘게요. 자,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등기도 이렇게 거울과 비유를 합니다. 등기는 물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비유 되겠죠? 거울은 사물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등기는 물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이 거울이 파싹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다고요? 파싹. 그러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지 않죠. 그러면 거울 앞에 있던 사람도 죽어버렸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거울이 깨져서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지 않더라도 거울 앞에 있던 사람이 죽을 리는 없죠. 자, 옮겨옵니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해놨는데 을 것의 소유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등기가 뭐였다? 불법 말소됐단 말은 거울이 깨졌다. 비록 을이 등기부상에 안 나타냈어도 을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거울 깨졌어도 거울이 표상하던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판례는 이걸 이쁘게 말하죠. 등기는 물건이 효력을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지 효력이 존속하기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이 등기가 표상하던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을의 소유권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7번 5번 등기상 소멸된 걸 말한다.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 거기 등기 불법 말소 거기다가 옆에다 거울 써두시고, 거울이 깨져도 거울 앞에 있던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등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등기 절차가 뭐야 돼요? 적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뭐하죠?
등기관이 각하를 시키겠죠. 그런데 등기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각하를 시켰어야 되는데 각하 사유를 강가하고 등기가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각하 사유인데 자 살짝 가서 제목만 보게 할게요. 78페이지 보십시오. 78페이지 와서 보시면 자 7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제목이 뭐라고 있죠? 등기 신청의 각하. 자 동그라미 2번 각하 사유. 자 중간에 몇 가지 있어요? 11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11가지를 눈 감고 읽을 거 없습니다. 눈 뜨고 할 건데 뒤에 있다는 건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해서 각하 사유가 11가지인데 각하 사유를 뭐하고 강가하고 등기가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봅니다. 각하 사유 1호 가나를 위반한 등기요. 그 다음에 2호는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인데 자 유치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유치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가장 쉬운 게 여기 없나? 자 내가 건물을 공사를 맡겼다. 그러면 공사비 받을 사람이 공사비를 안 주면 건물을 어떻게 하죠? 유치하는 거죠. 돈 다 줄 때까지 네 건물 못 넘기겠다. 이게 이제 유치권이죠.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야. A가 뭐 받을 게 있다. 공사비 받을 게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럼 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열쇠 채워버리죠. 너 이 건물 가져가고 싶으면 뭐 해라. 공사비를 줘야 한다. 그래서 유치권이 바로 이런 권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유치권의 특성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유하는 동안에 쉬운 말로 내가 네 물건 갖고 있으니까 네 물건 가져가고 싶으면 돈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이제 유치권 개념입니다. 민법 가서 자세히 하시고요. 그런데 이 유치권은 점유에 기초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인데 자 A가 유치권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은 당연히 이거 뭐 해야 돼요?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뭐가 돼버린 거야? 유치권 등기가 이렇게 유치권자 금액 돼버렸습니다. 이 등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지금 몇 호냐면 1호와 2호를 위반한 등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딱 등기를 보는 순간 뭐라고 딱 나오는 거죠? 유치권. 하기야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는 유치권도 등기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3월달, 5월달만 가도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건데 딱 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명백합니다. 이런 등기는 절대 무효, 당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등기를 발견하면 등기관은 뭐 시킬 수 있어요? 직권 말소해야 되고 등기관이 모르고 있으면 말소해달라고 뭐 하는 거야? 이의 신청으로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호, 2호를 강간 등기는 등기되더라도 명백한 무효니까 당연 무효가 되고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 말소 모르고 있으면 당사자는 이의 신청으로서 이거 직권 말소해달라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각하서 11가지인데 3번서부터 11번 이건 전부 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등기하는데 서류 안 냈다. 위임장이 안 들어왔다. 자, 뭐 등록서를 안 냈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요. 자, 갑과을이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분이 출석해야 되겠죠. 방문 신청한다면. 그런데 만약 이분이야. 술이 만취가 돼서요. 비틀비틀 등기소에 들어옵니다. 등기관이 물어보겠죠. 너 취했니? 그럼 갑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안 취했다 하죠.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아니 술 좀 취했다고 안 받아줍니까? 법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술이 만취되면 무슨 능력이 없죠? 아니죠. 행위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니까 의사 능력이 없죠. 의사 능력 없는 자 출석하지 않은 걸 보고 등기관이 뭐 해야 돼요?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등기관도 접수받을 당시에 점심 때 친구 찾아와서 바깥에서 식사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12월 달이라서 반주도 한잔 했는데 너무 좋은 친구 만나서 각 한 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공무원 없습니다. 농담이잖아요. 딱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온데 술 냄새 나는데 나한테서 술 냄새 나는 줄 알고 그걸 간과하고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술이 만취했으면 의사 능력이 없는 자, 각하사는 각하사를 간과하고 등기 돼버렸잖아요. 자, 시간이 한 3년 흘렀습니다. 이 등기에다 코를 갖다 대면 여기에서 술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자, 이거 등기를 할 때 이분의 인감증명이 들어야 됩니다. 특히 매매라면 매도용 인감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는 뭐 해야 돼요? 보정명령 내리거나 각하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정명령도 안 내리고 각하도 안 하고 이 인감증명 누락 등을 모르고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어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등기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당연부여라고 갖고 직권말소하면 되죠. 이건 유효무효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두 가지 차이를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등기만 봐도 유치권, 등기 안 되는 거다. 잘못됐다. 얘는 인감이 들어왔는지 취득세 냈는지 술이 만취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 잘못 가지고 무효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 혈액할 때 설명 안 했지만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무효 등기를 믿었을지라도 취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효라고 해버리면 거래 안전에 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러는 거죠.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실체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비록 이 등기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실체관계가 뭐하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다면 뭐로 본다? 유효로 보는. 이게 유효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 걸로? 을 걸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근데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인데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 말은 이게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 누구 걸로 본다? 갑 걸로 본다. 그러면 이건 등기는 무효고 누구 거다? 갑 거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을은 실체관계가 부합하니까 유효라고 주장하고 갑은 부합하지 않으니까 무효라고 주장해서 둘이 멱살지겠죠. 누가 이길까요? 재판해야 되겠죠. 이때는 소송에서 뭐 받아야 돼요? 판결에 따라서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직권말소나 이의신청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의신청은 간단한 절차도 아니고 직권말소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직권말소 해달라면 등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어떻게 아냐? 뭐 받아라. 판결 받아라. 그래서 이건 뭐의 대상이 아니냐? 직권말소나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 걸어서 판결인데 아까 거하고 비교하면 아까 얘네들은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소송까지 가서 판결 받을 거 없다 말이죠. 이때는 간단하게 처리하면 된다 말이죠. 자, 그럼 차이가 나는 이유 보셨죠? 자, 이번에 기억번 줄 그어보십시오. 간할 위반 등기 신청 1호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여기 2호입니다. 네 번째 줄에 당연 무효이며 뭐에 대상이 된다? 직권말소입니다. 하지만 니은번 29조 3호 이하까지 밑줄하시고 얘는 뭐가 아니고 당연부여 아니고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가 되고 소송으로 갈 문제지 직권말소나 이의신청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요. 자, 이 말이 우리 책에 많이 반복이 될 거거든요. 자, 78페이지 오셔서 다시 한번 흔적만 남겨놓겠습니다. 79페이지 와보십시오. 79페이지. 79페이지 오면 오른쪽 동그라미 4번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여력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기억번 다시 29조 1호 2호까지 밑줄 하시고 니은바 29조 3호 이하 밑줄 하시고 아까 본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다가 날짜를 써놓으십시오. 무슨 날짜 써놓냐면 지금 동영상 보시는 날짜. 자, 지금 동영상 보시는 날짜 2014년 12월 7일이다. 자, 거기다가 시간도 써놓으십시오. 자, 지금 시간이 저녁 6시다. 6시 30분 써놓으십시오. 왜 써놓냐면 이걸 다음 주에 한번 볼 겁니다. 근데 무슨 현상이냐면요. 한번 신기한 체험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거기 나왔을 때 이 말을 제가 살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써놨을까 그럽니다. 내가 써놓고도 내가 써놓은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셨네. 자, 공부 시작하고 이제 3주, 4주 대간이기 때문에 이제 의욕도 많이 사라지고 겁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만만한 시험은 아닌데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내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보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낯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애우려는 그 마음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방향을 잡으시라고요. 거기 날짜 써두시고 일주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는 동영상이 뭐 10일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흔적을 많이 남기십시오. 그래야 나중에도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더라도요. 책마다 찾아보고 뭐 했으면 그 날짜, 그 다음에 그때 감정 이런 걸 남겨두시게 되면 내용보다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많은 게 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자, 해서 앞으로 다시 오셔서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되면 이렇게 처리해 나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가 있으면 되는데 등기가 잘못돼 이중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3번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유배된다. 무슨 말이냐? 이중 등기, 중복 등기가 됐을 때 어느 걸 열어보시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입문서에다 이 판례까지 넣어놓는 것은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중복 등기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중복 등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전산 처리됐고 검색하면 금방 등기 땅이 뜨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였죠? 종이 등기였잖아요. 특히 종이 등기는 이렇게 바인더에다 편찬을 하다 보니까는 이미 등기가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또 등기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판례인데, 자,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까요? 64년도. 64년에 집을 신청했습니다. 홍길동이가. 자, 등기 만들었습니다. 뭐 만들죠? 표제부 나오고 갑구 만들고 을구. 을구는 없으면 안 두겠죠. 표제부에다가 뭐 14번 땅 집 목조 건물 뭐 1층짜리 면적 나오고 갑구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홍길동 나왔겠죠. 일부동산 1등기 용지, 그 당시에는 용지였겠죠. 이렇게 두는데 홍길동이가요. 이 등기했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미등기라고 생각하고 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와는 이미 1용지 나왔으니까 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이 등기 용지를 발견을 못하고 미등기라고 생각하고 또 뭐 한 거예요? 등기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 용지가 두 개가 됐잖아요. 이걸 이중 등기 또는 중복 등기 그럽니다. 이때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이유로 볼 것이냐 말이죠. 자, 먼저 표제부로 봤더니 목조 건물 1층 70 여기 봤더니 석조 건물 2층짜리 면적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원은 당연히 같은 집원인데 어느 걸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 집을 산다면요. 등기를 먼저 떼보고 집 보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보고 괜찮은 집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하고 등기를 떼보겠습니까? 집 먼저 보러 갔겠죠. 자, 집 보러 이제 누가 가는 거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학교 가시면 중개업자 돼서 자 이거 이제 보여주겠죠. 자, 가서 봤더니 석조 건물입니다. 2층짜리고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마음에 든다. 권리가 관계를 확인해서 등기를 떼봤더니 이렇게 이중 등기가 되면 이중 등기는 다 프린터로 뽑아줘야 됩니다. 옛날 같은 복사를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찍냐면 중복 등기 도장 찍어줍니다. 자, 매수인이 보겠죠. 1번 등기하고 2번 등기 중에 어느 걸 유효라고 봐야 될까요? 가서 아까 본 집이 무슨 집이었죠? 석조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요? 목조. 내가 본 집은 목조가 아니었는데 이건 잘못. 이건 뭐라고 돼요? 석조. 이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이게 유효가 되잖아요. 법이라는 게, 판례라는 게 우리 기본적인 성향하고 어긋나서 안 되잖아요. 물 흐르듯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목조 건물이 잘못됐잖아요. 이건 실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뭐가 이유가 돼요? 2번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그게 지금 뭐예요? 효력에서 A번 표시란 동그라미 하시고 쭉 보시면 실체관계 일치하는 거. 그래서 실체관계 일치하는 게 뭐가 돼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도 석조 건물 2층 100으로 돼 있고 여기도 석조 2층 100이다. 둘 다 실체관계가 부합하다면 표제부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갑구를 봤더니 여기 최초의 등기와 보존 등기 홍길동 64년. 여기는 봤더니 보존 등기 홍길동. 그런데 나오는 건 65년도에 나왔다는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이게 판례인데 판례가 나왔다는 말은 소송,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는 소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둘 다 자기 거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살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애면 되겠죠. 이게 재판이 나고 판례가 나왔단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팔았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는 또 이분이 땅 집 팔고 서울로 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들은 모르고 또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가 되고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멱살 잡고 싸우는 건 누구하고? 현재 등기 상속자 병과 C가 싸우는데, 자,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때 싸울 때는요, 1대1로 안 싸우고 패싸움을 합니다. 왜 패싸움을 하죠? 나중에 민법 하시면 계약법에 가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에서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한 팀이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이길 것이냐인데 함정이 하나 빠뜨려 볼까요? 병의 등기는 67년도에 되어 있고요. C의 등기는 6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제가 함정이 빠뜨린다 했잖아요. 얘네들의 등기 선언은 비교거리가 안 됩니다. 왜? 등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거죠. 이전 등기 선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탕이 중요하다. 봤더니 보조 등기. 여기 바탕 보조 등기. 홍길동 같은 사람이다. 동일이다. 이때는 뭘 열어보는 거야? 선등기를 열어본단 말이지. 이게 있었다면 이게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선등기 64년, 65년 선등기 유효. 유효면 유효되고, 그러면 후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하겠죠. 여기서 만세 소리 나고 여기서 뭔 소리 나겠어요? 곡소리 나겠죠. 그래서 명의 동일일 때는 뭐가 유효다? 선등기를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 달라집니다. 홍길동이가 이걸 임꺽정이한테 팔았거든요. 임꺽정이한테 팔았으면 여기다 임꺽정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인 줄 서로 착각하고 여기에 임꺽정이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흘렀습니다. 자, 역시 싸우겠죠. 이때는 어느 걸 열어볼 것이냐. 자, 교재에서 밑줄 잘 읽어보십시오. 자, 거기 B번에서 첫 번째 점적에 있는 거 동일한 경우는 먼저 된 게 유효고 뒤에 된 건 무효죠. 근데 두 번째 다른 경우 좀 말이 이상하죠.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것이 무효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와 유사한데 아까는 무조건 선등기요 후등기 무효인데 여기서는 자, 선등기가 뭐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같은 결과가 되는데 이 단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등기가 뭐라면 원인 무효라면 후등기가 유효가 될 여지를 둔단 말이죠. 원인 무효인 경우 가장 쉽게 이 건물이 65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얘는 몇 년 나왔죠? 64년. 얘는 65년. 64년 나올 때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돼요? 원인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후등기가 유효로 될 여지를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명인 비교할 때 동일이든 다른 사람이든 선등기를 중시하는데 동일일 때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가 되지만 명인이 다를 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면 후등기를 열어볼 여지를 두기 때문에 단서를 꼭 확인하신다고요. 선등기가 뭐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어려운 판례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등기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민법, 물권법 파트에 나옵니다. 일단 교재 있으니까 그래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다 무슨 문제였죠? 형식적 요건의 문제. 다시 목 찾아보시면 형식적 요건은 등기법상 절차 문제인데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불법 말소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각하였어야 하는데 강가한 등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1호 위반이냐 3호 이하 위반이냐. 그 다음에 이중 등기가 됐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안 게 전부 다 형식적인 문제고요. 형식이 갖춰지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죠. 실천 요건 이건 다시 이거죠. 민법 잘 배워서 민법에 따른 요건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자, 교재 앞으로 갑니다. 교재 65페이지를 하셔. 실체적 요건인데 자, 등기만 있어야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체관계가 있어야 된다. 실체관계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자,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 체결했다. 등기가 이렇게 나왔다. 아까 등기에 존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등기 존재 나왔는데 존재가 있다고 다 효력이 있느냐? 실체한 게. 여기서 실체한 게 뭐겠어요? 알고 봤더니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자, 알고 봤더니 을이 허무인, 가공인물입니다. 그럼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알고 봤더니 매매계약이 무효입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넘어간 원인이 없다면 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요. 자, 거기 실체증여권에서 동그라미 1번에요. 세 단어 찾아보세요. 부동산, 등기명인, 법률행위. 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전제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고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가 유효일 때 효력이 발생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가 이런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눈 감아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2번. 자, 갑과 을이 실제로는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매매라고 씁니다. 그러면 실제 원인과 등기 부상 원인 다르기 때문에 이건 무효로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과정과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매매 증여지만 현재 소유자, 현재 상태와는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등기도 뭐라 하는 게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유효로 보기 때문에 이건 유효로 하는데 물론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조치법이 있더라도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자, 3번은 무효인 등기를 써먹을 수 있겠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A한테 3억을 빌리고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이 이제 3억의 저당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돈을 갚았습니다.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이 사라졌으니까 저당권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민법 187조에 따라서요.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러면 이건 돈이 변제되는 순간 뭐가 된 거야? 무효인 등기가 됐는데 이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이 사람이 부진에 빠져서 3억을 또 빌렸습니다. 연도수일까? 이게 2001년. 갚은 때는 2003년. 다시 돈 빌릴 때는 2005년. 자, 새로 돈 빌렸으니까 새로 뭐 해야 돼요? 저당권을 해야 되는데 저당권 등기를 하려면 또 등록면에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등기를 봤더니 이 등기가 남아있잖아요. 자, 이거 무효라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안 써졌죠.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등기는 2001년 채권의 저당권이고 2005년에 새로운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새로운 저당권으로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걸로 맞아. 이 저당권을 써먹자 말이죠. 이게 바로 무효인 등기를 써먹는 거잖아요. 여기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눈 감아 주겠다. 자, 그 말이 어디 있죠? 기억번에 있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자, 여기서 써먹더라도 피해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때는 가능하다 이 말. 결국 이 돈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등기 가지고 경매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을 때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살짝 바꿉니다. 2001년 돈 빌리고 저당권하고 2003년 변제하고 말소하지 않다가 자, 만약에 2004년도에 B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B가 바보가 아닌데 하면 이거 물어봤겠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그거 이미 뭐다? 무효인 등기다. 그러면 이때 B는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돈을 2,000원에 빌리고 써먹게 되면 이 사람은 1번에서 2번으로 밀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 기억번은 무효인 저당권 같은 것은 눈 감아 줍니다. 남한테 피만 안 주면 제3자가 없을 때는 된다 말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에요. 니은번 두 번째 줄이에요. 따라서 멸실 건물의 등기를 멸실 후 신축 건물에 써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듣다 보니까 민법 그대로죠. 물권법 총론하고 거의 겹치잖아요. 등기법 1장은 나중에도 급할 때는 안 보셔도 됩니다. 민법에서 넘겨도 되거든요.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등기 만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태풍으로 멸실됐다. 멸실됐는데 자,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됐잖아요.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사라졌지만 뭐만 남아있어요? 등기만 남아있죠. 자, 그 뒤에 이 건물을 소유자 홍길동이었고요.
홍길동이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옛날 건물과 비스무리하게. 자, 신축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존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자, 홍길동이가 건물을 신축하다가 공사비가 필요해서 자, 3억을 B한테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억 빌렸는데, 자, B는 당연히 뭘 요구를 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고 저당권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존 등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를 어디다 하겠어요? 건물이 멸실됐는데 옛날 등기를 등기 안 해서 폐쇄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하느냐? 자, 힌트 드릴게요. B가 잡은 담보는 신축 건물입니까? 멸실 건물입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잖아. 근데 등기는 어디 있지요? 멸실 건물에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건 자, 실제로 잡은 물건과 등기상의 물건 자체가 다른 물건이 돼버렸잖아요. 이때는 제3자가 있든 없든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당권 등기가 무효일 건 다시 써먹어도 됩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하지만 물건이 달라할 때 멸실 건물의 등기에다 신축 건물의 등기를 하더라도 이때는 효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무효 등기 유형 두 가지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게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왜 중간 생략 등기를 하죠? 그렇죠. 현실의 문제죠. 자, 갑과 을이 매매했습니다. 다시 을이 병한테 매매했습니다. 자, 민법 186조에 따르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게 186조의 취지였죠. 그런데 이러려면 을도 취득세 내야 되고 병도 내야 되고, 그래서 자,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등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양수인 앞으로 막바로 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왜 그렇게 표현하죠? 중간에 있어야 될 등기가 뭐가 된 거예요? 생략이 되고 나왔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자, 원칙 들어가 볼까요? 이 등기는 엄밀히 따지면 무효죠. 무효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 이거 등기가 갑에서 병 앞으로 뭐 있죠? 이전 등기라고 했는데 갑과 병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없잖아요. 매매계약은 갑과 을과 병 간에 있었지, 갑과 병 간에는 매매계약이 없으니까 원인 무효잖아요. 하지만 우리 판례가 그러는 거죠. 야, 갑을 병으로 왔던, 갑에서 병으로 왔던 과정과 원인은 다르지만 현재 상태와는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등기도 유효로 보는데, 우리 판례가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에 뭐가 있다면,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유효로 본단 말이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전원에 합의가 있다면 이런 등기도 유효로 보죠. 왜냐하면 현재 실체 항의와는 부합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은 을한테 1억에 팔고요. 을은 병한테 1억 2천에 팔았습니다. 갑은 그렇게 오르고 한 1억 3천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가 돼버렸냐? 5억이 돼버렸습니다. 갑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요, 1,000만 원만 개평 주라. 개평.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자 갑이 여기에 대한 말소 소송을 겁니다. 아니, 왜 말소해달라 하느냐? 나는 뭐 한 적이 없다.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아까 판례가 이게 유효로 보는 이유가 전원의 합의, 전원의 중간재 동의가 있으면 유효로 본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합의가 있어야 유효인데 나는 뭐 한 적이 없다. 합의한 적이 없다. 나는 을한테 파는 줄 알고 서류 다 넘겼는데 이렇게 돼버렸더라. 합의 없으니까 이 등기는 뭐다? 무효니까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라고 소송 걸면 말소 판결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판례가 과정과 원인이 다르더라도 현재 실체 항의와 부합하면 유효인데,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비록 중간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을지라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 중간 생략에 합의 없어도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란 말은 넘어왔고 넘어와서 병 것이고 등기도 병.
현재 실체관계는 부합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판례가 한 발도 안 해주는 거죠. 순서가 합의를 조건으로 유효하지만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 없더라도 합의 없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실체관계가 부합함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뭐도 안 된다. 말소 판결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병끝해버리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국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이걸 잡으려고 뭘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요. 자,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으니까. 그래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위반한 거죠? 법을 이제 특별조치법 만들었는데 이걸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무효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민법 총칙에서 여기까지 배웠죠. 법이라고 다 같은 법이 아니죠. 이 특별조치법을 뭐라고 보는 거야? 단속 규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법을 위반했지만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뭐 하는 거죠? 처벌은 받을 뿐이지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여전히 뭐가 돼? 유효가 되기 때문에 자, 걸렸다. 병원 어디 갔다 오면 되고 깜빡 그렇게 무슨 말 쓰지 말고요. 교도소 갔다 오면 되고 효력은 인정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법이 금지시키려 했는데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센 걸 하나 만들지. 거기 교재에서요. 자, B번에 보시면 국계법인데 자, 거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자, 이제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는데 자, 문제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으로 보는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뭐가 됐죠? 무효가 됩니다. 자, 이유를 보십시오. 자, 갑을병 매매했습니다.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묶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전원이 합의했습니다. 야, 등기는 막바로 하자. 근데 여기서 합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갑과 병 간에 매매계약서를 가라로 한 장 써야 되죠. 가라. 이런 말씀하면 안 되죠. 자, 이제 가라를 썼던 이유를 보십시오. 가라로 쓴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받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재판에 붙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비록 전원의 합의가 있을지라도 아까 이 계약서를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러면 허가를 받았어도 진짜 계약이 없으니까 허가의 의미가 없으므로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 등기가 된다고. 그래서 결론만 우선 잡으시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이때는 무슨 판결 떨어지는 거야? 말소 판결 떨어지죠. 자, 농담 삼아서요.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자, 여기서 갑이 병한테 와서 개평 달라면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적이라면 잘 달려야 됩니다. 왜? 내가 말소당하잖아요.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처벌받을 뿐 효력이 인정되잖아요. 물론 저렇게 오게 되면 원만하게 봐야 돼요.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가지가 구별해야 된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적에서는 전원의 합의가 있었을지라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유효 무효냐 문제인데 니은바 제목이 뭐라였죠?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아까는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유효냐 무효냐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세 사람 간에 분쟁이 발생하죠. 자,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가서 야, 나한테 등기를 넘겨라 라고 할 수 있느냐?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갑이 아침에 자고 있는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딩동 초인종 눌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구세요? 그러겠죠. 했더니 병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네 땅 소유권 넘겨야 되니까 네 인감이랑 위임장 넘겨달라. 그러면 갑이 뭐라고 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눠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때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야, 네가 합의했으니까 나한테 등기할 수 있게끔 서류를 넘겨달라고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직접 행사하죠. 자,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는 다 그런 합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재판이 가냐면 아까처럼 1억에 팔고 1억 1,000에 팔고 지금 얼마가 돼요? 5억이 됐는데 누가 지금 속이 쓰리겠어요? 갑이야. 야 넘겨라. 갑이 이제 뭐라고 하죠?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을 나와서 물어보면 증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을 했었죠. 그런데 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한 2달 정도 되시면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어제 들은 것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 자, 이 사람이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버텨버리는 거죠. 그러면 합의한 적이 없다면 병과 갑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뭐 하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갑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 그러면 내 걸로 끝나는 거냐? 판례가 그러죠. 웃기는 소리 마라. 을은 너한테 갖고 있는 청구권이 있고 이 사람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한다? 대신해서 을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이때 행사하더라도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 있으면 직접 청구해서 맞벌이 되지만 합의가 없다면 순차적으로 거쳐서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중간 생략 등기가 종전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등기법보다는 민법제도는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지금 무슨 문제라고요? 형식적 요건의 문제입니까? 실체적 요건의 문제입니까? 실체적 요건이야. 비록 갑과 을 간의 매매, 을과 병 간의 매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갑과 병 간에 뭐가 없지만 계약이 없는데 이 등기를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이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민법 하시다 보면 판례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요. 민법 쪽이나 등기법 한 군데서 정리를 하십시오. 물권법도 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양이 많아지는데 똑같은 걸 2번 볼 수가 없잖아요. 한 군데서 정확히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정리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늘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하면 등기법은 봐야 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민법 쪽에서 총칙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 등기법 1장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등기법 총론입니다. 등기 신청, 공동 신청이냐 단독이냐, 신청 적격이 있느냐, 신청할 때 신청서 이에 어떤 서류가 필요로 하느냐. 자, 그런 서류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등기법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